여러분은 다음 중 어떤 항목에 해당되시나요? 첫째, 술을 너무 자주 마신다. 둘째, 술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삼겹살, 치킨, 감자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다. 셋째, 흰 빵이나 과자, 탄산음료를 많이 먹는다. 넷째, 살이 너무 많이 쪘거나 뱃살이 많이 나와 고민이다. 이 4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여러분도 지방간을 의심해봐야 합니다. 지방간이란 마블링이 가득한 2+ 한우 등심처럼 간에 지방이 가득 낀 상태를 말하는데,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분류됩니다. 흔히 지방간을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질환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. 하지만 놀랍게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지방간의 약 80%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. 즉, 술을 전혀 안 마시거나 일주일에 소주 1병 이하 정도로 소량만 마시는데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지방간은 성인 3명 중 1명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고, 별다른 증상도 없는 것 같아서 크게 심각한 질환은 아닌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간은 70% 이상 파괴되어도 우리 몸에 특별한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. 실제로 아무런 증상이 없어 인지하지 못하다가 간경화, 간암 등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지방간은 비만, 당뇨병, 고지혈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, 심한 경우 뇌졸중, 심장병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방치하면 우리 몸에 이렇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지방간에 좋은 음식 2가지와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, 커피. 커피가 간에 좋다니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. 하지만 커피는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간에 좋은 음식입니다. 커피의 간 보호 효과와 관련되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, 이 중 성인 71,787명이 참여한 7건의 연구에 의하면 커피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사람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위험이 23%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또한 이미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에도 커피를 즐겨 마신 환자가 커피를 마시지 않는 환자보다 간 섬유화 위험이 32%나 낮았다고 합니다. 연구를 통해 커피 섭취가 간 섬유화, 간 경화, 간암 등의 위험을 줄이고 만성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. 이렇게 커피가 간 건강에 좋은 이유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, 칼륨, 다이테르펜, 니아신과 클로르젠산 등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억제하여 지방간, 간 섬유증, 간 경변, 간암 등의 발생 위험을 낮추도록 기여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커피가 아무리 간에 좋다고 해도 카페인의 과한 섭취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하루에 1잔에서 3잔의 커피가 간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가장 적절한 양이며, 프림이나 설탕이 함유된 커피가 아닌 블랙커피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. 또한 커피를 마셨을 때 심장이 과하게 빨리 뛰거나 초조함, 불안함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커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. 둘째, 카레. 특유의 맛과 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카레도 의외로 지방간에 좋은 음식입니다. 카레의 주 재료인 광황에는 광황을 노랗게 보이게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커큐민이 들어있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의 배출을 정상화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간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지방 간염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고 합니다. 한국약용-작물 학계지에 실린 광황 추출물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개선 효과 연구에 따르면, 원광대 한약학과 권동열 교수팀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한 생쥐에게 광황 추출물을 매일 한 번씩 4주간 제공한 결과 광황 추출물을 투여받은 쥐의 혈중 ALT, AST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. ALT, AST 수치는 간 손상이 심할수록 높게 나오는 지표이므로 연구 결과 광황이 간 손상 예방을 돕고 간 기능 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. 광황의 뛰어난 이유는 이외에도 카레는 다양한 채소와 고기를 충분히 익혀서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더욱 지방간에 좋은 음식입니다. 이렇게 지방간에 좋은 카레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브로콜리, 시금치와 같은 간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녹색잎 채소를 듬뿍 넣어주고, 소고기, 돼지고기 같은 붉은색 고기 대신 닭가슴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.
닭가슴살은 육류 중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도 들어있어 지방간에 매우 좋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. 이뿐만 아니라 카레를 할 때 물 대신 우유를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광황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카레를 할 때 물 대신 지방 성분이 있는 우유를 넣어줄 경우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훨씬 부드럽고 맛과 풍미 또한 좋아지니 꼭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커피와 카레는 지방간에 매우 좋은 음식이지만 사실 지방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지방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간에 해로울 수 있는 술, 기름진 음식, 가공된 음식 등을 멀리해야 합니다. 먼저 술은 지방간을 포함한 모든 간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.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의 75%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술과 지방간은 관련이 깊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로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면 술을 끊어야 합니다. 지방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남자의 경우 소주 약 반병, 맥주 2병, 여자의 경우 소주 4분의 1병, 맥주 1병 이상은 간에 이상을 초래하는 음주량이므로 이 정도 이상의 알코올 섭취는 자제해야 합니다. 다음으로 치킨, 감자튀김, 삼겹살 등 지방, 칼로리가 높은 음식과 과자, 탄산음료 등 당분이 많은 음식은 모두 간의 지방 축적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멀리해야 합니다. 또한 흰 빵과 흰 쌀밥은 통곡물빵과 밥으로 대체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무엇보다 야식과 과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. 그 밖에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즙, 환 등 생약제제를 복용할 경우 오히려 간 기능을 악화시키고 독성 간염이나 급성 간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생약제제나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. 지방간은 비교적 원인이 뚜렷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험 요소들만 조심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지방간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째, 커피. 커피는 하루 한 잔에서 3잔만 블랙커피로. 둘째, 카레. 카레 속 고기는 닭가슴살로 브로콜리와 시금치는 듬뿍. 피해야 할 음식. 지방간의 천적 술. 치킨, 감자튀김, 삼겹살과 같은 기름진 음식. 과자, 음료수와 같은 당분이 많은 가공된 음식. 밀가루로 만든 흰빵, 흰 쌀밥은 통밀로 대체. 어떤가요? 이제 지방간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되셨을 겁니다. 오늘 알게 된 지방간에 좋은 올바른 식습관과 함께 매일 하루 10분만이라도 운동을 병행해 주신다면 지방간을 벗어나는 데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다음번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건강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구독 눌러주시면 절대 놓치는 일이 없겠죠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